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뜨거운 종교인 과세,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성장에만 급급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짚어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에 엄기호 목사가 당선된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 실상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북한이 태평양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도발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무력 충돌을 반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를 촉구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밤 공기를 뚫고 335 모여든 사람들로 광화문 광장은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우려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에 동참하거나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감리교 시국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21개 기독교 단체와 5개 교회가 함께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기도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기도회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은 안 된다, 평화를 일궈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이 기도회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 목사는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기독교인에게 맡겨진 사명인 만큼 교회가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너무 보수적이고 그런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약자들의 입장과 사람들의 입장을 잘 평화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석자들은 이날 기도회가 끝난 후 평화 콘서트, 평화의 순례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 일부 국회의원과 교계 보수 진영 인사들이 시행유예를 주장한 가운데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 시간은 종교인 과세 논란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홍희연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종교시설의 전체 장부가 아닌 종교인 소득에 관한 항목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을 일종의 성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단 세무당국의 입장에 따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제안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진영에선 과세 기준과 대상, 행정 처리 등의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미 과세를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과세 대상은 전체 종교인 23만 명 중 4만여 명, 걷어들이는 세수는 약 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엔 안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종교계를 예방하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면 부교역자들에게 야근 수당이나 주말 근무 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따른 법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종교인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이란 항목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타 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성직자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것이냐는 비판적 여론이 커서 반영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목사들이 차별화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이죠. 작은 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면세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해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엔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오히려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이제는 찬반 논쟁을 떠나 납세 준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데는 세상을 보듬지 못한 개교회주의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을 김경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1970, 80년대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복음화 대회를 통해 수십만 명이 회심하는 부흥을 경험했으며 개별 교회가 커짐에 따라 교회 성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개교회주의는 지역에 있는 자기 교회 성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이 결국 기독교 교리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강해나 진정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보다 기복신앙에 치우친 전도 위주로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인들이 신앙 성숙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교회와 협력하기보다 내 교회 성도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이 모이면 헌금을 어느 정도 거두는지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목회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며 교회가 각 지체임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주 저 변방 촌에서 조용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국 교회가 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지역교회 제도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일정 지역을 책임지는 형태로 성도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턴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웃교회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사회로부터 비판이 아닌 존경을 받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경환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엄기호 신임 대표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리더십 공백으로 주춤했던 대외 활동과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갈라진 내부 여론과 연합운동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엄기호 목사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소속으로 직전 대표회장인 이영우 목사가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우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마지막 소명을 한국교회 하나됨에 둘 만큼 연합사업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엄 목사는 한기총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이 목사의 연합사업을 최전선에서 도운 인물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한기총 중심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게 신임 대표회장의 구상입니다. 또한 한기총 중심으로 통합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교연과의 연합하는 것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엄 목사는 통합 논의 대상인 한국교회연합과 곧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추진위원장의 경험이 통합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 것보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월 총회 거치면서 이제 한기연에 가입하는 것을 최종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9월 달에 가서 그게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마 통합 논의가 될 거예요. 예. 통합 같은 굵직한 외부 과제보다 더 급선무로 여겨지는 문제는 바로 내부 결속입니다. 한기총은 군소교단 배제 문제로 여론이 갈리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표회장 직무정지, 선거 등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다독여야 합니다. 엄 목사는 해결책으로 공동회장단 연석회의, 총무단 정기모임, 군소교단 임원 임명 등을 제시했습니다.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소교단들을 면밀히 배려해서 임원 및 위원장 임명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종교인 과세, 동성애, 이단 사이비 문제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기는 4개월이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는 굵직합니다.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수건 사업인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의 종교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엔 수십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강제 추방되는 등 중국 선교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 실상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 대표 바프 목사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탄압에 대해 상세히 전했습니다. 바프 목사는 중국에서 불법 전도를 이유로 투옥을 당하는 등 정부의 핍박을 받다가 1997년에 아내 하이디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를 설립해 중국의 인권 침해와 종교 박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You know,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ir propaganda to especially to the Western or outside world claims China had religious freedom, which is really not true because the facts tells us that the persecution actually has intensified in the past few years. 최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진 까닭에 대해 바프 목사는 중국 공산당은 교세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권자들은 기독교가 반체제 성격의 정치적 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때문에 기독교인의 수가 급증하는 것이 정치적 공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바프 목사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의 약 90%의 교회 십자가가 강제 철거됐으며 수많은 가정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이에 항의한 수십 명의 목회자는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peak the truth with love and to let the Chinese government know we at South Korea we'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eteriorating situation in China and we want to call on China to improve its record.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포난의 교회입니다. 가수 션과 김범수 씨가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26일 한국 컴패션이 진행한 미니 토크 콘서트 여름밤의 꽃서트에 참여한 건데요. 이번 콘서트는 7월부터 진행 중인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꽃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자는 컴패션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콘서트에선 가수 션과 김범수 씨가 말해줘와 끝사랑 등 각자의 히트곡을 부르며 무대를 꾸몄는데요. 김범수 씨는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살던 소년 알조의 이야기를 담은
연을 날리자란 곡도 선보였습니다. 두려워서 외로워서 잠들지 못하고 흘린 눈물 연을 날리자 꿈을 남기자 희망의 바람에 연을 션과 김범수 씨의 멋진 공연을 통해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한인 청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 2세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리멤버 727이 미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마련한 건데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 함께 기원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노병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은 현재 휴전 상태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게 아니 지금 영피포 사람들은 전혀 그냥 아주 평화인 줄만 알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줄은 모르고 그래서 그런 위험을 스스로 파악하고 대한민국 조국을 아주 자유민주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무장을 가져야 한다는 걸. 리멤버 727 김한나 대표는 남북 통일은 남과 북이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서로 화해하고자 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봤어요.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과 선한목자병원 의료봉사팀, 춘천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태국의 루엄타이 지역을 찾아가 현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천지창조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공부와 태권도, 성극 등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선한목자병원 의료봉사팀은 그동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며 복음의 문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광림교회 청년들과 선한목자병원, 한빛교회 학생들이 연합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곳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부산 침례병원이 개원한 지 62년 만에 파산한 가운데 회생을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됩니다. 교회 건축의 최신 동향과 올바른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개원한 지 62년 만에 파산한 침례병원 회생을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읍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관재 총회장은 최근 교단지인 침례신문을 통해 침례병원 회생을 위한 모금에 소속 교회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 목사는 침례병원은 교단 유일의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침례교회들의 협력과 회생에 대한 열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침총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침례병원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모금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가 제11회 한일 NCC-URM 이주민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과 인종, 사상 등 각종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이주민 노동자 혐오, 일본에서 증가하는 배회주의를 주제로 한 발제가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옆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남재영 목사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양국 협의회가 현 사회 문제를 성찰하고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판카즈 카필라 목사가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 고국인 인도로 파송됩니다. 판카즈 목사는
인도는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많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학교와 고아원 사역을 하며 이들을 섬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판카즈 목사는 2000년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후 이주민 전문 사역 기관인 나섬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섬 공동체는 판카즈 목사 후원자들을 모아 초교파적 후원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등의 곡을 발매하며 한국교회 대표 찬양단으로 자리 잡은 옹기장이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이란 뜻의 솔리데오 글로리아란 주제로 23일 꽃제교회에서 열립니다. 옹기장이 정태성 단장은 30주년 콘서트를 통해 잠시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찬양 문화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1부는 30년 동안 옹기장이를 함께 이끌었던 사역자들과 옹기장이 다음 세대를 잇고 있는 옹기장이 키즈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2부는 최근 옹기장이가 기획 중인 창작 성가곡을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화선교는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문 사역자를 찾기 힘들고 문화 콘텐츠를 해외 선교지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현지 선교사와 문화예술인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기독예술인의 선교적 참여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미션 파트너스 한철호 대표는 예술은 선교의 도구가 아닌 메시지 자체라며 기독예술인들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화평을 이뤄가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이어진 컨퍼런스에선 뮤지컬과 찬양, 음악 캠프 등 다채로운 주제를 놓고 함께 논의하는 소그룹 모임과 CCM 가수들의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교회 건축의 최신 동향과 올바른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교회 건축 리모델링 박람회엔 설계와 시공, 인테리어, 음향 등 교회 건축과 관련한 6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주식회사 젠코리아와 서울전람 주식회사,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전문가들의 특별 세미나와 1:1 맞춤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그 밖에 장의자나 강대상, 십자가 용품 등을 전시하거나 교회 건축비 대출을 상담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삼포 제1교회 김석태 장로를 63회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석태 장로는 감사 인사를 통해 우리 모두 주일학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명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50년을 근속한 5명의 교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85년 전통의 라구나 아트 페스티벌이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엔 전 세계 미술 작가들이 초청돼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재미교포 양윤숙 작가가 광야시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형상화한 작품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17, 18세기 대가들의 작품을 대형 캔버스 안에서 재현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중 침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침례식에선 훈련병 3천여 명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담임 목사는 오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멋진 인생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7살 이하 어린이 중 84%가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공식 문서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별을 뜻하는 단어가 표기될 전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태풍 하비로 아시아 시장이 액화 석유가스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해 텍사스 항만이 잠정 폐쇄되면서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판과 부탄 운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미국산 LPG는 톤당 $6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됐고 중동 LPG 회사도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 세계 LPG 값이 폭등했습니다. 영국에서 성정체성 클리닉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지난 5년 사이에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교육부 자문위원 크리스 맥거번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3살에서 7살 사이의 어린이 중 84%가 성정체성 클리닉에서 사회심리적 진단을 받거나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맥거번은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심할 경우 정신적 충격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에서 의료용 산소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 산소 공급이 끊겼던 한 주립대학 병원에서 8월 한 달 동안 모두 217명의 어린이 환자가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어린이들 대부분이 최근 유행한 급성 뇌염 증후군 등 질병 때문에 숨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직후 해임된 병원 원장이 산소 공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바라고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 중성 표기를 8월 31일부터 공식 허용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 아흐메드 후센 장관은 성명서에서 캐나다인은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안전한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분증 등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X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